골목길 끝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계단을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반지하 공간에는 두 개의 문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왼쪽 문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오른쪽 문 앞에는 항상 크고 작은 박스들이 쌓여 있죠. 그 문 뒤에는 박준서라는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매일 동네를 돌며 박스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박준서는 동네를 돌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가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박스를 끌며 계단을 내려가던 박준서는 갑자기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 중간에 잠시 앉아 쉬어가려 했지만 쌓아둔 박스들이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쏟아져 내렸죠.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해준 27살의 그 청년은 말없이 박스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박준서는 그런 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고맙네, 젊은이. 박준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혜준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답 없이 마지막 박스까지 정리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혜준은 종종 박준서의 박스를 정리해주곤 했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혜준은 편의점, 공사장, 택배일 등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차갑고 무심했죠.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혜준은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혜준의 작은 신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혜준은 종종 박준서의 박스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신뢰가 쌓여갔죠. 박준서는 혜준이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쩐지 그 청년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이는 듯 했어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박준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박스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박스들은 금세 젖었고 그의 낡은 운동화는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소리를 냈어요.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박준서는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다음 순간 그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죠. 우산을 들고 퇴근하던 혜준은 멀리서 쓰러진 박준서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혜준의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왔어요. 우산을 던지듯 내려놓고 뛰어간 혜준은 박준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맥박을 확인한 혜준은 다행히 약하게나마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망설임 없이 혜준은 119에 전화를 걸었죠. 빗속에서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혜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박준서를 덮어주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혜준은 그것도 모른 채 박준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아 혜준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혜준은 박준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사는 일시적인 저혈당과 과로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노인의 허약한 몸 상태를 생각하면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죠. 혜준은 병원비를 걱정했지만 박준서의 건강보험증을 찾아 제출하고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밤새 병실에서 박준서를 지켜본 혜주는 아침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박준서가 깨어났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옆에서 잠든 혜준을 발견하고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혜준의 얼굴은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젊은이. 박준서의 작은 목소리에 혜준이 눈을 떴어요. 괜찮으세요? 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습니다. 혜준의 목소리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박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그의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퇴원 당일 혜주는 일을 하루 쉬고 박준서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조용히 걸어가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혜주는 박준서가 쉴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흩어진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고 바닥도 깨끗이 청소했어요. 퇴원 후 며칠 동안 혜주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과 저녁 퇴근 후에 박준서를 찾아갔습니다. 식사는 괜찮은지, 약은 제때 드시는지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박준서도 점차 혜준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죠.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혜준이 퇴근 후 가져온 따뜻한 국밥을 먹던 박준서는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고맙네. 이런 노인에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혜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거든요. 아픈데 혼자 있는 건 너무 외롭잖아요. 평소 말이 없던 혜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죠. 박준서는 혜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오랜 세월 홀로 지내왔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박준서는 말없이 들어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준이 출근하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박준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게. 박준서는 작은 도시락을 혜준에게 건넸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준비한 김밥이었죠. 서툴게 말린 김밥은 모양이 고르지 않았지만 혜준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준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 같은 온기였죠. 그날 저녁 혜준은 박준서의 집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구입한 손목 보호대였습니다. 박준서가 박스를 들 때마다 손목을 연신 문지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문을 두드리려던 그 순간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주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서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또다시 구급차를 부른 혜주는 병원으로 향했죠. 의사는 이번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진 것이지만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병원에서의 이틀째 밤 박준서는 혜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요즘 자네 때문에 많이 생각했네. 이 나이에 이렇게 챙겨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박준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박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침대 옆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명함 케이스였죠. 이거 자네에게 주고 싶네. 박준서는 그 안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내 혜준에게 건넸어요. 혜준이 받아든 명함은 고급스러운 금박이 입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창신그룹 명예회장 박준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해. 내 이름만 말하면 알아들을 거야. 박준서는 명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혜준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준서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저씨, 이게 무슨... 혜준이 말을 더듬었어요. 박준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받아두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혜준은 혼란스러웠지만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창신그룹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대한민국 실존하는 기업이었고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에 혜주는 밤새 생각에 잠겼죠. 정말 박준서가 이 회사의 명예회장일까? 그렇다면 왜 이런 반지하 방에서 박스를 줍는 생활을 하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혜주는 출근길에 병원에 들러 박준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고 의사는 곧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혜준의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 표시에는 창신그룹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혜준 씨 맞으시죠? 박 회장님 지시로 내일 오후 회장실에서 뵙겠습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시간 맞춰 오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공손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준은 창신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은 혜준이 평소 지나다니던 동네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혜준 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은 공손하게 안내했어요. 혜준은 어색한 발걸음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동안 혜준의 마음은 복잡했죠.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혜준은 넓은 사무실에 서 있는 중년의 남성을 마주했죠. 그는 박준서를 닮았지만 훨씬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혜준 씨군요. 저는 박준서 회장의 장남 박민호입니다. 현재 창신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죠. 박민호는 혜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혜준은 어색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으시죠. 박민호는 소파를 가리켰죠. 혜준이 앉자 그는 맞은편에 앉아 잠시 혜준을 관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젊은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요. 혜준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그저 박스를 줍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그렇게 진심으로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러고는 박민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 하나만 제대로 알아봤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혜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만요. 생전에라니요? 박준서 회장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민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 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반지하 방에서 살겠다고 하셨죠. 저희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강한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듣고 있었어요. 박준서가 말했던 그 나중에 알게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말년에 진짜 인재를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하셨죠.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박민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박준서가 있었어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으키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부품 공장이었지만 아버지의 끈기와 정직함으로 지금의 창신그룹을 만드셨죠. 혜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박준서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성취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능력보다 인성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창업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박민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 회사가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직접 나서서 회사의 미래를 이끌 사람을 찾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저라고요? 저는 그저 택배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투가 묻어났어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찾던 진정한 인재의 모습이었죠. 혜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박민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인턴십 제안서입니다.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당신이 회사의 모든 것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혜주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곳에 맞을까요? 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민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나 스펙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진정성과 인간미는 아무리 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것을 보셨고 저 역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자신이 정말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박준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심장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박민호의 말에 혜주는 놀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박준서를 만났던 순간부터 오늘의 놀라운 재앙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혜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박민호는 그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혜주는 침대에 누워있는 박준서를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어요. 박준서는 혜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정혜준. 박준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박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아니 회장님.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예전처럼 아저씨라고 불러다오. 난 그게 더 편하네.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혜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혜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의문이 담겨 있었죠. 박준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온 그런 사람일세. 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노인을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바로 그거야. 박준서의 목소리는 힘이 실렸습니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내밀었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알아? 박준서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요즘 세상은 너무 이해관계로만 움직이네. 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만 계산하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혜주는 고개를 들어 박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기대하는 건 단 하나야.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네. 병실을 나온 후 혜주는 병원 로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고단했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켜온 것이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혜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주는 창신그룹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혜준을 맞이한 인사팀 직원은 친절하게 회사를 안내해 주었죠. 로비를 지나가던 중 혜준은 문득 벽에 걸린 큰 초상화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박준서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남겨라, 그러면 기업도 남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혜주는 창신그룹의 인턴으로 시작해 여러 부서를 경험하며 회사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배워나갔어요.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에게 대기업의 업무 환경은 낯설고 버거웠죠. 하지만 혜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질문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혜준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회장의 특별 채용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혜준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태도는 점차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인턴 기간이 끝날 무렵 혜준은 박민호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혜준 씨, 인턴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당신의 성실함과 창의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어요. 혜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박민호는 미소를 지었죠. 이제 정식으로 입사할 부서를 정할 시간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간 여러 부서를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혁신 전략실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박민호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혁신 전략실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부서니까요. 혜준 씨라면 분명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혜준은 병원에 있는 박준서를 찾아갔습니다. 박준서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했어요. 혜준은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저씨, 저 정식으로 혁신 전략실에 배치받게 됐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박준서는 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항상 응원하네. 그의 눈빛은 믿음으로 가득했어요. 혜준은 박준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 은혜는 회사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로 갚을게요. 아저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를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박준서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자네가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지. 몇 년이 지난 후 창신그룹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혜준이 이끄는 혁신 전략실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특히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 혜주는 이 프로그램의 첫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그 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박준서의 모습도 보였죠. 진짜 인재는 이력서보다 골목에서 먼저 발견됩니다. 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건 결국 작은 손길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이제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혜준의 시선은 박준서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회사 관계를 넘어선 인생의 스승과 제자, 그리고 서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박준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마지막 사업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그의 진정한 유산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은 혜준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고 기업을 남기는 그의 철학처럼